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상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떤 발언을 할지. 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서면 조사를 시도를 했고, 문재인이 무례한 짓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거부를 해서 상당한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정치 보복을 시작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또 걸고 나섰습니다. 정당한 이 사법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거죠.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늘 아침에 이 문재인 이 서면조사 통보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원론적인 그 입장이죠.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을 강조를 해왔고, 그 수사에 대해서는 그런 그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수사를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후보 시절에 그런 그 의지를 밝혔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답변은 그것은 일반 원칙 아니겠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건은 지금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나중에는 그것을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월북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태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감사원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굳이 서면 조사하려고 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시도를 놓고,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 왜 이 감사원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원은 7일부터 실지 감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개입한 새로운 범죄 혐의를 파악을 했다, 감사원이. 이것이 오늘 TV조선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TV조선 자체 취재 결과 확인이 됐다. 그리고 감사원은 추가로 드러난 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7월 달부터 감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한 걸로 알려졌다. 이 새로운 범죄 혐의는, 감사원이 포착한 새로운 범죄 혐의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 있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는 다른 사안이다. 자, 검찰이 수사하는 것과 다른 사안을 감사원이 실지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범죄 혐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다른 내용이다. 자,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7월부터 감사를 벌여왔는데, 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자, 감사원은 14일 감사를 종결한 뒤에 추가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자진월북으로 몰아서 발표하는 과정에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이렇게 다 개입을 해서 이 자진월북 몰이를 했다면 그 정점엔 누군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국방부에게 이 지시를 내리고 국정원에도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자, 그래서 감사를 14일 날 감사원이 종결하고 이 추가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자, 과연 핵심은 문재인이 여기에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될지죠.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이 되면은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고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이 감사원이 이런 어떤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검찰로 넘기면은 강제 수사를 해서 그 자료를 확보를 해야죠. 감사원은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하고 필요하면은 문재인 소환까지 해서 검찰로 불러서 어떤 그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는 감사원이 이 서해 피격 수사 요청 대상에 문재인을 포함할지, 이 문재인을 포함하는 초강수를 둘까? 자,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과연 문재인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인지, 검찰 수사 대상에 일단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이 국가안보실장 서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포함될 게 확실하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 중대한 위법 사항이 이 새로운 또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는 보도도 지금 나왔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초강수를 던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만약에 문재인에 대한 수사 요청을 행동으로 감사원이 옮기면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가 국민일보와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조사 자체를 하지 못했고, 아직 조사를 거부를 했으니까 서면 조사를 거부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론적인 설명이었으나 국민일보의 해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요청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지금 문재인이 이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해야 될지, 이것을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예단이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원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수사 요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 실지 감사를 14일 종료할 예정이고 열흘 남았습니다.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수사 요청 대상 포함 여부는 14일을 전후해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뭐 당연히 발칵 뒤집혔죠. 특히 문재인 감사원의 서면 질문서, 이것에 대해서 서면 조사에 대해서 감사원이 대단히 무례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윤건영 복심이라고 하는,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윤건영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문재인 감사원 무례한 짓이다. 여당에서는 전 대통령도 성역은 없다, 동아일보 일면기사인데, 문재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를 지켜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자, 내가 이제 정치보복을 당하니까 나를 지켜라, 무례한 짓을 나게 하고 있다. 자, 이러니 지금 뭐 정가에서는 무슨 뭐 군주냐, 무슨 왕조 시대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본인이 국가기관, 헌법기관이 조사를 그것도 예를 갖춰서 직접 찾아가서 서면 조사 요구서를 드리겠다, 이렇게 예를 갖춰서 했는데, 이것을
무례한 짓이다.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지지층 또 민주당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같은 사건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박지원도 수사 대상이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전직 두 국정원장을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재인 서면 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배후론을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재인을 서면 조사하라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하진 않았지만 지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권에서 쌓았던 적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이 서해 피살 사건에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유가족들을 만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부터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과제. 그래서 감사원이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배후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죠.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가 아니고 핵심이죠. 몸통이죠. 문재인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지금 거의 제 감으로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TV조선에서 새로운 혐의도 밝혀졌다. 이 새로운 혐의를 이 범죄 혐의라고 했는데 이 감사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넘기지 않으면은 직무유기죠. 당연히 넘겨야 되는 거죠. 조선일보는 감사원 피살 월북몰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뭘 했나 확인 나섰다. 자, 이거 감사원 단계입니다. 이 공무원이 피살되고 이 하는 과정에서 월북몰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과연 뭘 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다 못하면은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이것을 밝히겠죠. 이것을 밝히는데 여기에 또 뭔가 새로운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됐다는 게 TV조선에 보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기에 적시된 것만 해도 그동안에 쭉 얘기됐던 것들입니다. 문재인이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공무원 생존 보고 받은 후 생존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사망까지 3시간 동안 문재인의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 문재인이 3시간 또 좀 더 범위를 넓히면은 7시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죠. 남북관계 의식의 소극적 구조를 했다. 그때 또 유엔 비대면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그런 방송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이것은 안정에도 없었죠. 저 뒤에 청와대에서 새벽 1시에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다 참석하는 그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문재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에 저기서 그 차들이 모여들고 했는데 문재인은 저 위에 있는 관저에서 이 유엔 총회에서 본인이 미리 녹화해 놓은 그거 연설을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겠죠. 시간대별로 보면은. 자, 이틀 만에 처음에는 표류된 걸로 추정한다. 그 공무원이 표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틀 만에 바뀌었습니다. 군에서 첫 보고할 때는 월북 가능성 낮다 이렇게 했는데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후에 결론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바꾸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관계장관 회의. 국방부, 해양수산부, 국정원, 대통령 국가안보실 다 그 회의를 거친 후에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지휘자는 대통령이죠. 몸통이 문재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대대적인 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신문 보시면은 블랙홀된 문재인 서면조사 신구 권력 전면전, 자, 전면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결사옹위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은 문재인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 지금 가령 그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줄줄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명, 20명 소리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당은 지금 이 집토끼 결집의 기회로 판단하고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집토끼라는 표현을 저는 잘 안 쓰지만은 이 고정 지지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토끼 결집의 기회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십자포화를 포부한 반면 야당은 국면 전환용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전국 경색은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뭐냐?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 관련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다.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죠. 자, 한겨레 신문. 자, 일면 톱으로 다루는데, 아예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문, 견운, 윤. 문재인, 견운, 윤석열. 민주당은 전면전 선언했다. 자, 문재인을 겨눈 윤석열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동안 5년 동안 있었던 각종 비리 사건을 지금 수사당국, 감사당국이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튀어나온 것이 새 공무원 피살 사건의 월북몰이,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일, 그것을 지금 파헤치는 거죠.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기도 했고 범국민 저항운동까지 거론하면서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재명 같은 처지죠. 같은 처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난감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을 막 보호하느라고 총력을 펼치고 다른 일도 못했는데 이제 문재인까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하는데 주로 가고 있다.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조차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처사다. 대단히 무례한 짓. 이것은 문재인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전직 감사원장이 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고, 더 정치적으로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고, 그것과 별개로 이 감사원 그리고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여당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 또 운명의 한 주, 계속 운명의 한 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처분 신청,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은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오늘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이준석 추가 징계 제명이죠. 제명은 이 6일날 모레 윤리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제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준석은 지금 또 SNS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또 거칠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국민의힘 이정투구 운명의 한 주 당 안팎 긴장감 고조. 이정투구는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이 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래서 이준석, 정진석 해서 이정투구, 이전투구가 아니고 이정투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법원이 이러면 오늘 가처분 결론을 내고 정진석 비대위 존폐 중대 기로 기각이 되면은 이준석은 정치 생명 위기다. 이준석 추가 징계 수위 6일 심의하는데
축출 수준 중징계 가능성 높다. 축출이죠. 이 초과 징계는 1차 징계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준석 징계 놓고는 당권 주자들도 엇갈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이 일단 이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일부 중도 지지층으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죠. 그 내부 분란을 막 일으키니까는 상대적인 내부 분란을 일으키니까는 그런데 이 당권 경쟁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안에는 민주당 지지층도 있죠. 중도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지층의 응원을 받는 이준석에 대해서 좀 살살해라. 뭐 이런 말이 당권 주자 안에서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같은 경우는 당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데 안철수, 유승민 더는 안 돼. 더는 징계하면 안 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과 앙숙인데 그래도 어쨌든 더 이상 징계하면 안 된다. 더 분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윤리위에서 6일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데 이 찬성파, 추가 징계 찬성파는 윤 대통령의 어종을 살피는 거고 반대파는 중도 표심을 노린다. 그래서 결론 따라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조경태 의원 또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했죠.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죠, 원래.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수 있다. 이준석은 2030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재이자 자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역선택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이 출마를 못할 테니까 이 조경태가 나는 이준석을 앞으로 내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도 줄 거야. 이 징계받은 사람을 어떻게 공천을 주려고 하는지. 자, 그렇게 어쨌든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역선택을 겨냥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기 당 대표 경선에서는 반드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준석 방지 조항이죠. 이준석이 작년 6월 달에 당원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상당히 크게 졌는데 역선택이 들어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당대표가 됐고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경선에서는 반드시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 여론조사에서. 그것이 정답입니다. 당대표를 뽑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선택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건 의문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야당, 민주당은 세계일보입니다. 윤김 타깃,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타깃으로 삼고, 여당은 문이 겨냥, 문재인, 이재명 겨냥. 그래서 정책 아닌 정쟁 국감이 예고됐다. 어차피 이 문재인 소환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여야 대충돌을 하는데 그 중간에 문재인에 대한 소환 이런 것들이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월 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